근데 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그리는 게 중요하냐? 뭐 있는데 뭐 이런 거. 와, 뭐 이런 소리 할 것 같아. 자, 오늘 할 강의는 이제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법입니다. 아마 그림을 시작하기로 프로 되기로 마음먹으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있잖아요. 레퍼런스 좀 참고하세요. 혹은 이거 레퍼런스 안 보셨죠? 레퍼런스 봐야 돼요. 레퍼런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다들 많이 어려워해요. 학원에서는 보통 선생님이 확실하게 참고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거 왜 이렇게 그리셨어요? 하고 주의를 줘서 레퍼런스 참고하는 게 되게 당연시 되고 있어요. 하지만 독학하는 분들은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는 텍스트로만 혹은 강의로만 레퍼런스 참고하세요 이런 말만 보게 되니까 감이 좀 안 올 거예요. 대체 어떻게 레퍼런스를 참고해야 되는 건지. 저도 회사 다니기 전에는 자료 참고를 되게 안 하고 그려가지고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내용은 좀 독학하는 분들이나 아직 레퍼런스 보는 게 미숙한 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레퍼런스를 왜 봐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예요. 난 무조건 내 머릿속에서 그릴 거야. 나 천재니까 그냥 난 안 보고도 다 그릴 수 있어. 서양의 드래곤도 자료 참고도 안 하고 그릴 수 있고 오토바이도 그릴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면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거. 이거에 걸맞는 테스트가 있어요. 레퍼런스를 보지 않고 무엇을 그려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게 있는데 가장 이제 쉽게 시키는 게 자전거예요. 이상하게 그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했다 보니까 저는 좀 다른 걸 그려볼게요. 오토바이를 빈 캔버스에 그려보겠습니다. 옛날에 크로키는 좀 했는데 제대로 공부는 못했네요. 뭐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자전거 같은데. 자, 선생님도 오토바이 자료 참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따구로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오리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와, 비슷하죠? 이런 조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더 벌어져야 되네요. 백미러가 손잡이에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 바퀴가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렇게 두꺼운 바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같아요. 이거를 보고 그리니까 좀 모작처럼 될 것 같긴 한데 때마침 구도도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창작스럽게 하고 싶으시면은 구도라던가 바퀴를 틀어버린다던가 해서 변형을 시켜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배기관인 어떤 구조들이 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굴려가는 구조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네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런 구조물, 자동차나 이런 좀 복잡한 구조물을 제대로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명칭 같은 거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역할을 하는 엔진이나 아무튼 뭐 이런 물건들이 왜 필요한지 알고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또 비슷한 거로는 총 같은 것도 있죠. 총을 그리는데 탄창을 어디다가 넣는지 안 그린 총을 그린다던가 가늠쇠를 안 그린다던가 뭐 그런 실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모르는 채로 대충 그려버리면은 이도저도 안 되게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참고해서 그렸더니 그림이 더 명확해졌다, 정확해졌다 입니다. 근데 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그리는 게 중요하냐? 대중들이 이해하는 평균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참고 안 하고 이 그린 거지바이를 오토바이인 줄 모를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특성, 매력. 와, 뭐 이런 소리 할 것 같아. 엔진 소리 날 것 같아. 오토바이가 주는 그 멋진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지바이를 보고 멋지다고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결국 대중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조금 강하게 말하면은 그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도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오토바이의 어떤 매력을 전달하려고 그리는 거니까 이게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는 의미가 퇴색된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좀 이런 전문성이 좀 필요한 도구들은 정말 열심히 그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대충 그리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예정된 소비자 풀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 주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를 그릴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레퍼런스 참고 안 하고 어떻게 그리지? 그거에 대한 답은 어디선가 본 적은 있으니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물론 엄청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순간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안심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진짜 저도 살면서 한 2명 만났나요? 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알려드리겠다. 왜 레퍼런스를 참고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뭐 프로가 아니고 취미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프로를 지향한다면 레퍼런스를 보고 반드시 보완을 해야 돼요. 왜? 프로라는 거는 자신의 그림을 돈 받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그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오토바이를 엉망으로 그려서 뭐 게임이라던가 뭐 굿즈라던가 뭐 어디다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쳐봐. 팔았어. 어떻게 그래 됐어. 근데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확률이 생겨요. 그림이 허술하고 단점이 많이 노출되면은 회사에서는 페널티를 지기 싫기 때문에 그 작가를 고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잘 그리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쓰고 싶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포트폴리오 쫙 봤는데 자료 참고 안 하고 제멋대로 그린 그림이 되게 많으면은 회사에서는 이분을 쓰는 게 좀 리스크가 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회사라던가 상업적인 곳에서 일하기를 지향한다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그림에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프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그릴 수 없는 것도 노력해서 잘 그려내야 되는 게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거나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자료를 갖고 책임감을 다해서 그려줘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근데 그림체가 독특해서 현실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지, 어떤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건지, 그림 구석구석마다 허술하게 뭐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내버려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의도를 잘 담아주세요. 결국 이런 레퍼런스 참고도 그거랑 이어져요. 그림의 모든 부분에 내 의도가 다 담겨야 돼요. 그 의도를 담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가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프로가 되고 싶고 프로를 지향하신다면 내 그림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뜯어봤을 때 다 의도가 담기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참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망령군 어떤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모호하게 잡혔어요. 뭐 이런 포즈 대충 귀여울 듯. 초보자의 경우 되게 모호하게 잡아요. 러프를 어디가 목이고 몸을 어떻게 틀었고 뭐 발 모양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잡힌 상태죠. 이 상태에서 대충 잘 그려질 거라고 상상합니다. 근데 막상 쭉쭉쭉 그리다 보면은 뭐야 완성하니까 별론데? 러프가 더 낫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프는 그냥 머릿속에서 모호한 어떠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미완성분이에요. 상상력이 가미된 그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착각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완성했을 때 러프랑 흡사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설정을 안 해둬서 완성분이 뒤떨어지게 된 겁니다. 손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표정을 어떻게 할 건지, 발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안 정해진 상태로 막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막 옮겨버리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하냐? 양펀치 1초씩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점검을 이때 쫙 해봅니다. 점검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 소매, 이 모의 소매 어떻게 그리지? 역시 내 머릿속으로는 잘 안 그려져. 뭔가 조금 더 모해하고 귀엽고 좀 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은 적어줍니다. 모의 소매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조주름이 좀 어려워. 또 점검해 봤는데 배꼽을 난 진짜 잘 그리고 싶은데 내가 그린 배는 뭔가 신이 센세가 그린 것보다 되게 뭔가 납작한데 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또 배꼽, 복근 이렇게 하다가 근데 신발이 역시 어려워. 나는 좀 바닥에 딱 붙은 듯한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을 갖고 싶은데 지금 발이 너무 엉성해. 구두 자료 같은 게 좀 필요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잘 적어둡니다. 이 스케치 했을 때 딱 내가 못 그린 것 같은 거 혹은 아쉽게 나온 거 내가 이 부분을 진짜 잘 그리고 싶은데 다 체크를 해둡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내가 모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레퍼런스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를 찾을 때 또 주의할 점이 뭐냐, 멍하니 트위터 스크롤 내리면서 레퍼런스 찾지 마세요. 이거는 레퍼런스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트위터 서핑하는 겁니다. 제대로 검색을 해야 돼요. 손이면 손, 내가 좋아하는 미소녀 잘 그린 작가님의 손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겠죠. 내가 지금 뭘 모르고 뭘 알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검색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본인이 찾아야 되는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이상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 적용했는데 막 이상해가지고 난 레퍼런스가 안 맞아 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해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는 내가 참고를 잘못했을 경우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레퍼런스가 안 맞아 이렇게 그냥 팽개쳐 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잘 나눠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눈다면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 드로잉용 레퍼런스를 나눈다던가 색감용 레퍼런스를 질감용, 묘사용. 나 이 정도까지 퀄리티 올리고 싶어. 나 이 사람의 스타일처럼 그리고 싶어. 해서 뭐 스타일 참고할 레퍼런스도 있겠죠. 등등.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분류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주세요. 미소녀 손 잘 그린 사람 레퍼런스 찾아야지 하고 봤다가 어떤 사람이 미소녀를 손을 잘 그렸는데 얼굴을 너무 잘 그렸어. 그래서 갑자기 막 얼굴 참고해. 이러면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자료 찾다가 좋아 보이고 괜히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지금 적용하기 어려운 레퍼런스는 저장해서 다른 곳에다가 고이 모셔두시고 아까 내가 찾은 거 지금 여기서는 되게 명확했잖아요. 나는 모래솜에 옷주름 자료가 필요해.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료가 필요해. 이때는 명확했잖아요. 근데 이 레퍼런스 찾을 때 갑자기 막 얘 이거 색감 쩌는데 이거 드로잉 쩌는데 이거 묘사 스타일 미쳤다 이러면서 갑자기 존잘린드 그림 다 가져와가지고 다 때려박으려고 하면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명확하게 뭐가 필요하고 뭘 모르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잘 정하고 레퍼런스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찾는 거를 대충 하지 마세요. 뭐 그냥 손 자료도 그냥 손 딱 치고 그냥 대충 이거 막 가져다가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림도 대충 그려집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고 싶은지 자꾸 생각하고 머리 땡땡골 머리 아플 정도로 땡골땡골 굴려가지고 이 느낌이야 하는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레퍼런스 찾는 거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맞습니다. 당연해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찾고 적용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냥 참고하면은 바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키워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야 느는 거니까 처음부터 레퍼런스 참고 못한다고 왜 난 레퍼런스 찾아봤자 도움이 안 돼요 하면서 바로 때려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레퍼런스를 그냥 옆에다가 띄우고 대충대충 그리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나 진짜 쩌는 레퍼런스 찾았어. 근데 옆에다 띄워놓고 기도 메타로 그린다. 안 됩니다. 기도 메타는 절대 먹히지 않아요. 내 옆에 띄워둔다고 해서 그거 저절로 똑같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뭐가 좋아 보이는지 어떤 부분을 가져오고 싶은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띄우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오작하면서 이해해봐도 되고 가볍게 크로키 해봐도 되죠. 내가 이 색감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러면 그 색 같은 거 스포이드로 찍어서 막 찾아봐요. 계속 탐구를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이 레퍼런스가 주는 효과가 뭔지, 왜 좋은지, 어떤 부분 옮기고 싶은 건지, 내가 이 자료 왜 선택했는지, 내가 이렇게 못 그리는 이유 뭔지 자꾸 찾아내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찰력도 늘고 레퍼런스 적용하는 실력도 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림은 정말 정성이에요. 정성이 없으면 다 티가 나.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대충 만들고 금세 부서질 것 같고 그냥 막 엉성하게 만든 물건 잘 안 사잖아요. 그것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도 탄탄하고 열심히 그린 예쁜 우아하게 만드는 그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그림에다가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그리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레퍼 참고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의도대로 그리려고 하면은 그림이 점점 퀄리티가 좋아질 거예요. 레퍼런스까지 참고하면 내 그림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무궁무진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해도 살짝 안 와닿았을 수도 있으니까 망명분들에게 그림을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미 잘 그리고 매력적인 그림들인데 레퍼런스를 어떻게 참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우리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나랑님이 이제 제공해주신 그림인데 잘 그렸죠? 귀엽죠? 근데 여기서 더 좋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 생각해봅시다. 저는 어떤 부분을 조금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싶냐면은 이 옷주름 부분을 약간 이런 옷은 외투가 살짝 펑퍼짐하면서 좀 질감 있고 뭐 재봉선도 좀 보이고 주머니도 있고 좀 그런 터프한 매력이 있는 옷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런 미소녀한테 지금 시로코에게
새로운 의상을 입혔다는 거는 그리신 분이 조금 더 새로운 매력을 가미하고 싶다 혹은 패션을 강조하고 싶다, 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의 매력은 있을 법한 멋진 의상을 입혀주는 게 이 그림의 매력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상을 조금 중점으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핀터레스트로 갈 건데 퍼지만 외투? 뭐라고 검색할까나? 자, 재킷.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색깔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주머니 있고 근데 약간 더 캐주얼했던 것 같은데 손 부분에 마감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던 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참고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진득하게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검색 같은 것도 끈기를 가지고 뭐 펑퍼짐한 외투, 재킷, 테크웨어 뭐 이런 거 막 검색해보고 포즈도 비슷한 거 있으면 좋긴 한데 이 주름이랑 이 부분 옷주름 살짝 비슷하려나? 일단 킵 이 질감 멋진 것 같아요. 일단 킵 옷에다가 사실감을 좀 더해주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장식을 더해주면서 사실감을 좀 더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후드의 마감이 살짝 이제 애매한 것 같아서 후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벌어진 경우도 있네. 팔 쪽 주름만 참고용으로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예쁘게 구겨지지 않아서 조금 더 예쁘게 구겨진 팔이 필요해. 조금 더 예쁘게 구긴 거. 이 패턴을 참고할 수 있을 듯.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부터 볼까요? 이쪽 옷주름을 보면은 물론 이거는 좀 얇은 재질이에요. 당연히 다른데 큰 패턴은 참고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겨지는 이런 흐름, 이런 거를 좀 참고하고 싶고 이 옷처럼 과감하게 이렇게 팍 구겨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겨지는 것도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팔이 아예 팍 사라진 것처럼 과감하게 구겨진 이 옷처럼 살짝 딱딱한 듯한 주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실 사진으로 참고하는 게 좋은 게 변형된 거는 일단 그분이 이미 응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근원에 가까운 걸로 하면은 내가 이론 정리하기도 좋고 응용하기도 편하죠. 나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자료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내 그림이랑 안 맞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보고 나는 어떤 거를 가져올 거고 어디에는 이거 붙이고 어디에는 이걸 붙이고 할 건지 그대로 안 그려도 되죠. 내 의도에만 맞게 변형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내가 그리는 거랑 근접한 자료를 찾게 되다가 나중에는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면서 정말 적은 자료만으로도 그릴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자료 참고한 것들이 다 내 머리 기억 속에 남을 거거든요. 얘를 아까 찾은 예쁜 후드를 참고해보죠. 이런 느낌. 보니까 동그랗게 후드가 있고 한 줄 좀 나온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좀 임의로 상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흐트러진 후드를 했는 게 확실히 더 좋겠죠. 그래서 저도 옷주름을 그릴 때 한 번에 잘 안 그리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면서 좀 원하는 흐름을 자꾸 만들려고 해. 후드 같은 거 줄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 이런 거를 사실성을 넣고 싶으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소매에다가 장식, 그리고 이런 것처럼 팔에 주머니 있으면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글씨도 이렇게 손으로 쓰면 안 예쁘거든요. 예쁘게 폰트 같은 거 잘 변형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빈자리에 지퍼 같은 걸 넣어주기도 하죠. 좀 더 사실적인 게 좋다면 재봉선 같은 걸 넣어줘도 되죠. 여기도 똑같이 해주죠. 여기도 주머니 만들어준다던가. 이 망사 부분도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망사도 살짝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완벽한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그물이 살짝 여기서 엮이는 느낌? 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진해지는 이런 망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짝 덜 표현된 게 아쉬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중간에 칠해주니까 조금 밀도감이 생기고 리듬감도 생기죠. 아까는 선만으로 이루어진 패턴이었지만
반바지 이렇게 하고 청 반바지. 일단은 재봉선 위주로 할게요. 이 재봉선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꺾여서 올라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재봉선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또 반바지라서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옷주름 그리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런 청바지는 옷주름이 많이 진다기보단 워싱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골반에 딱 맞아서 주름이 거의 안 생겼죠. 텍스처는 그리기는 좀 어렵고, 진짜 그냥 질감을 소스를 구매해서 붙이는 걸 좀 추천하긴 해요. 그리는 것보다 텍스처를 붙이는 게 훨씬 유리한 질감들이 있어요. 손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영역? 오래 걸리고, 구름 같은 것도 딱딱한 브러쉬로 하루 종일 그리면 안 그려지잖아요. 구름 느낌의 브러쉬를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 화가들도 똑같은 붓으로 계속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붓과 스폰지나 번지기 기법이나 이용하죠. 조금 더 팁을 드리면 텍스처를 전부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 질감이 두드러지는 부분 위주로 그려줘요. 캐릭터의 살색 같은 걸 보면 조금 밝은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찬란한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그림자가 세게 지는 걸 보면은 대비가 세다,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벽 같은 부분이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벽 같은 거가 조금 더 밝아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담벼락, 이렇게 흐린 날에 담벼락도 있고 화창한 날에 빛이 있잖아요. 이 대비 정도를 봤을 때 지금 이 흐린 날 보면은 그림자도 흐릿흐릿하고 대비가 별로 없죠. 그림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흐린 날은. 근데 지금 이 시로코가 그림자가 명확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정도의 대비를 띄는 걸로 봐서 이 벽 또한 이 정도의 대비를 띄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확한 담벼락 레퍼런스를 찾는 것도 좋은데 전 좀 시간 단축상 이 나무 그림자를 좀 활용할게요. 그림을 그릴 때 옷도 레퍼런스 참고해야 되고 빛도 레퍼런스 참고해야 되고 참고할 게 많죠. 내가 어떤 부분을 못 그렸어. 그거는 그거에 해당하는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 레퍼가 없으면은 색감을 예쁘게 못 쓰겠죠.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무 그림자도 나무 그림자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저는 임의로, 야매로. 자, 이 나무 그림자 생겼으니까 시로코 머리도 살짝 어두워지면 아주 좋겠죠. 왜 이런 그림자를 갑자기 줬어요? 라고 한다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담벼락이 너무 넓은 영역이 똑같은 색깔로 이루어지면 단조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무 그림자를 추가하면 흐름을 또 줄 수가 있으니까 위에 실루엣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리듬감이나 재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조명 설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대충 형광등. 근데 형광등에서도 옷이 어떤 색으로 빛나고 그러는 게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형광등 래퍼도 무시하지 말고 잘 찾아주는 게 좋죠. 이렇게 했을 때 피부 이 목 부분은 살짝 채도 다운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옷도 이 환경 색깔에 좀 맞춰줘야겠죠. 왜냐하면은 얘네들도 빛을 받았으니까 반사할 거예요. 얘네들에게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쨍한 파란색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반사광이 섞일 거예요. 이 벽에 옷 질감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조명이 조금 다르죠. 어두운 부분이 채도가 좀 낮고 밝은 부분으로 가면서 하늘색이 조금 올라오는 이런 질감인데, 이거를 썼을 때 예쁘려나? 그 고민은 좀 있네요. 그럴 때는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해보는 게 직방이긴 합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이질감은 있네요. 그래서 옷 같은 거를 그릴 때도 주머니라던가 지퍼라던가 이런 부분의 디테일을 그냥 넘어가면은 안 좋겠죠.
특히나 옷주름 관련해서 자료 찾는 게 어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똑같은 재질이 아니어도 비슷한 두께 옷주름이라던가 비슷한 포즈라던가 자꾸 그런 옷주름을 이해하려고 해요. 원리라던가 어디가 얼마나 접혀야 예쁜지 완벽한 옷주름이라기보다 예쁜 옷주름 강약, 중간약, 흐름 같은 게 예쁘게 잡힌 옷주름을 자꾸 기억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상은 디테일이 최고입니다. 계속 디테일하게 그려주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묘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옷이라면은 가지고 있을 필수 요건들은 그려주란 거죠. 뭐 이거를 벨트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옷주름 같은 것도 이제 살짝 러프했던 거에서 어디가 어떻게 접히고 뭐 주머니가 있다던가 지퍼가 있다던가 여기도 뭐 이런 뭐 쫄쫄이 재질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접힌 주름이 있다거나 청바지에 이런 보풀 같은 것도 블랙 아웃라인 같은 걸 좀 그려줬잖아요. 근데 실제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보풀이 많이 일어나서 검은색 그림자가 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니면 이 보풀 때문에 생긴 그림자 같은 거 이렇게 은은하게 표현해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망령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레퍼런스 참고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자신의 그림에 의도를 넣고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림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분야가 있다면은 뭐 댓글이라던가 주시면은 아주 좋겠죠. 그럼 좋아요, 댓글과 구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